안녕하세요. 이거 좁아가지고 제가 무대에서 날뛰는데 날뛰다가 떨어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새 좀 마음이 우울하시잖아요. 뭐 문재인 586 집단이 워낙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워낙 이상한 짓을 막 저지르잖아요. 예를 들어 공수처 같으면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원래 의미가 여야 합의가 잘 안 돼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올려야 되니까 법안이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데 무려 지금 3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표창원이랑 백혜련이는 각각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한 거예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접수 자체가. 의원 접수를 하면 의원의 직인을 그 접수 창구에서 우리 인감증명 대조하듯이 원본이랑 다 대조해요. 그게 이때까지 의회에서 해온 일이에요. 근데 듣도 것도 못하게 무슨 유권 해석, 사무처 유권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팩스 이메일 접수를 했는데 의안번호가 또 둘은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 둘 같은 사람이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원천적으로 이상한 짓을 저질러 놨고, 어느 니간에 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쟤들이 노림수인데 변호사를 수사관으로 바로 뽑게 돼 있어요. 그럼 로스쿨 나와가지고 민변이나 우리 법 이런 거보다 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젊은 변호사 하나 뽑아가지고 완장 채워서 죽창제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뭘 수사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를 수사하던,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던 사안을 이쪽에 강제 이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은 변호사 자격 가진 완장찬 죽창부대 만들어가지고 공직사회 전체를 노예화하겠다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이거를 집권당이나 언론에서는 그러면 공직자는 수사받지 말란 소리냐, 그런 이상한 평등주의적 선동을, 그릇된 선동을 통하고, 이걸 또 한국당이나 야권에서는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이런 한심한 사안이 펼쳐지니까 이제 저희 같은 자유시민만 복장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 선거법 개정은 또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통진당보다 더 통진당스러운 굉장히 색깔이 진한 군소 정당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들을 창끝으로 삼아서 뒤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국회 전체를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입법부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선거법은 명색이 법률이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헌법에 해당하는 사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고쳐지는 게 원안입니다.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한다는 것은 결국 입법부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로 공무원을 노예화시키고 검경을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사법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파괴하고, 이건 전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사회가 혁명 없이 순조롭게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그 다리를 전부 불살르고 부숴버리는 아주 흉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인데, 문제는 이제 자한당이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니까 저희가 복장이 터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밥그릇 문제가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법이거든요. 이 공수법은. 옛날에 검찰에 이 비슷한 중수부가 있었고 경찰에 이거 비슷한 사직동 팀이 있었다고요. 이거 다 개무시하고 이런 전통이 아예 없는 것처럼, 마치 이제까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지 않은 성역이었던 것처럼 포장해서 그것을 변호사 자격이라는 알량한 자격으로, 요새 로스쿨 나오는 애들이 한둘입니까? 한 해 한둘입니까?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 사법 자격 획득하는 퍼센티지가 50%가 넘었는데, 길거리에 돌멩이보다 채이는 게 변호사인데 그 젊은 변호사 애들 자격증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완장 채워서 공직수사관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아무나 배에다 대고 찌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재인 정부의 권력 서열에서 가장 핵심 부에 들어있는 문무일까지 나서서 이것은 민주질서의 파괴라 그럽니다. 저는 문무일이 언제부터 민주질서 알아서 박 대통령 자주경으로 처박아두고 언제부터 문무일이 민주질서 알아서 인민재판을 선도했는지 까마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민주질서를 주장하니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이쁘죠? 최소한 이번에 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격려해 주죠. 이쁘다! 이쁘다! 문무일! 이쁘다! 얼른 와서 사표 써라!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자기 밥그릇 때문에 튀어나가는 건데, 아무리 밥그릇이 걸렸어도 검찰총장이 저렇게 들이받은 거는 단지 밥그릇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 이들이 요새 알아요. 북한 급변 사태가, 미국 주도로 북한 급변 사태가 오고야 말리라는 것을 문재인 586 집단과 그의 배를 맞추어서 중성을 맞춰온 전문가 문무일 같은 자들이 아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를 내려서 튀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는 도는 거죠.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으니까 오늘 댁에 가시면 나라 걱정 잠시 접으시고 일단 편히 주무십시오. 오늘 지구가 도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란 정도의 산유국을 미국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한 방울도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5월 3일, 그러니까 우리 날짜 5월 3일, 미국 날짜 5월 2일부터 이란에 대해서 수출 금지에 유예됐던 8개 나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타이완, 터키, 이탈리아, 이런 8개 나라에 대해서 수출 금지에 협조하도록 판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이 판이 바뀌기도 전에 중국이 납작 엎드려서 기어요. 이 중국이 아직 수출 금지로부터 유예되어 있던 지난 1, 2개월 전에 중국 대련항에 이란 원유를 실은 배가 들어와서 무려 2천만 배럴이 대련안에 원유 탱크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중국이 유예 상태예요. 아직 중국이 이란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통관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 통관을 안 했어요. 그게 보세 탱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알아서 납작 기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수입할 수 있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고 통관을 안 시키고 그냥 보세 탱크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유예시킨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앞으로 이제 통과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 웃기는 건 이란에서는 중국 보고 너희 원유 받아라라고 탱커가 2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남진아에 통과해서. 어쩌면 이건 아예 탱크에, 보세 탱크에도 안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기억하거든요. 이란이 보통 이란입니까? 오펙이 보통 오펙입니까? 산유국이 보통 산유국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972년에 뮌헨 올림픽에서 그 PLO, 그때는 PLO 진짜 테러 단체죠. PLO들이 올림픽 선수들을 총을 쏴서 수십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유국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올림픽을 상대로 한 테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규탄을 받기는커녕 그 사건을 계기로 PLO가 준국가단체로 준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산유국 힘이 셌었어요. 거기에 최정점에 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그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단 한 방울도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 폼페오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폼페오가 뭐라 그랬냐? 이 한 방울도 석유가 수출이 못 되는 이 상태가 얼마나 갈지는 아야툴라와 그의 똘마니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똘마니 크론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왜 이란 얘기를 이렇게 길게 끄냐? 이란이 중국이 노림수로 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일로 일대 지정학적 패권적 도발의 가장 노른자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중국이 아닥이에요. 꼼짝도 못해요. 이 사정은 베네수엘라도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정학적 도발을 하는 노림수 중에 노림수예요. 노린자예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중국이 700억 달러를 밀었습니다. 700억 달러가 거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이 거기 묶여 있어요. 그런데도 요번에 마두로를 저렇게 대패질하듯이 밀고 있는데 중국이 완전히 아닥입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일로 일대 지정학적 패권 도발이 완전히 파산한 겁니다. 언제? 바로 오늘 5월 2일 이란으로부터의 금수가 완벽해진 날 완전히 파산한 겁니다. 같이 만세 외쳐주시죠. 제가 중국 파산 하면 만세 외쳐주세요. 중국 파산 만세! 중국 파산 만세!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을 위한 밑밥,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을 위한 무력 지렛대가 어딥니까? 북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요한 산유국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집어먹고 거기에 이르는 육로와 해로를 일로 일대란 이름으로 다 뚫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반발을 뭘로 누르겠다? 중국 공산당이 생각한 꾀가 시진핑이 생각한 꾀야 뭐냐?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도발시킨 다음에 죄를 우리가 컨트롤할 테니까 당신이 이거는 봐줘야겠다. 바기닝 칩이었던 거예요. 북한의 핵과 도발이 뭐를 위한 바기닝 칩이냐? 중국판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를 만들기 위한 바기닝 칩이 바로 북한의 핵과 ICBM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5월 2일날 중국판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가 파산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바기닝 칩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바기닝 칩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부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고치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오늘 최종적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 김일성 영생교의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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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황이 이런데 한국당 등 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큰 그림을 못 봐요. 큰 그림을 못 봐요. 어저께도 누가 거기에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묻기를 저가 이렇게 한국당 욕하고 다녀도 머리는 빌려야 될 테니까 전화는 해요. 욕은 입으로 나오는 거고 빌리는 건 뇌수니까 둘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매크로가 돌아가고 이걸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냐. 자, 그랬어요. 큰 그림에서 얘기하세요. 매크로에 대해서 기술적인 거, 세부적인 거, 그건 짚고 그냥 넘어가고, 큰 그림이 뭐냐? 쟤들이 왜 한 세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586 전대협 주사파 세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쟤들이 금융, 언론, 그 다음에 노조, 법조, 사법, 모든 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쟤들의 국회의원 수가 이쪽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쪽에 남아있는 국회의원이라 그래봐야 다 흐물흐물하고 뼈도 없고 배짱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 게시판까지 관리를 그 모양으로 안 한 건지 일부러 내버려둔 것까지 매크로가 작동하게끔 그 지경을 해놓고 거기에 쌓인 숫자를 내세워서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극단적 행위를 왜 급할 거 없는 쟤들이 왜 하냐? 그 얘기를 해라. 우리 눈에는 안 급하지만 쟤들은 급합니다. 쟤들은 알아요. 제가 이제 금방 말했죠. 에너지 문제. 이거 이런 자리에서 저만 말하지만 물어볼게요. SK 있는 사람 모를 것 같아요? GS석에 있는 사람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대림유화에 있는 사람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게 그러면 증권가 애널리스트를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세상에 중국이 너무너무
통관해서 수입할 수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걸 통관을 못하고 나일랜에 있는 보세 탱크에 처박았다는 사정을 모든 전문가들이 알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북한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북한의 뒷배 중국이 저 정도까지 무력화되면 더 이상 김일성 영생교가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담합니다. 김일성 영생교가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진실을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문재인이 잘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586이 잘합니다. 그래서 저 짓을 저버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사 전체주의 수단을 이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을 장악하고 공무원을 노예화시키고 입법부를 파괴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된 이후에도 586 권력을 영구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국회의원들은 북한 붕괴란 말을 잘 못 써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돼요. 미국 주도의 북한 급변 사태. 미국 주도의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도 문재인 586 집단이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참혹한 유사 전체주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 큰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얘들 언제 정신 차릴까요? 같이 외쳐주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이 첫째 모든 이런 일들을 평양 붕괴의 임박, 다시 말하면 미국 주도의 북한 급변 사태의 임박이라는 걸로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석유 문제가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석유 세계 시장 많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가 깨갱 한번 못하고 저렇게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미국에 의해서 평정당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반미 석양이기 힘든 이란이 석유 한 방울 수출 못하고 결국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미국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는, 그리하여 미국이 전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자 동시에 아랍권 석유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고 동시에 중앙아시아 석유를 컨트롤하고 있고 옛날부터 컨트롤해왔어요. 동시에 원래부터 맹박인 영국과 노르웨이 석유를 컨트롤해왔고 이제 이란 석유를 컨트롤하고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컨트롤하고, 그래서 마이너인 러시아마저도 이제 미국의 석유 전략에 눈치를 보게 돼 있는 사회고, 우리한테 다행스러운 건 이들이 본인이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자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하는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가 옛날 오펙이 덤택이 씌웠던 그런 종류의 바가지 정책은 절대 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가가 오르고 당장 유가가 70불이 돼서 20불 더 올라갔고 우리가 좀 고생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미국 주도의 세계 석유 안보 질서,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를 교란하려고 했던 중국이 완패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축하해야 합니다. 이렇게 석유에 빗대서 미중전쟁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한당 국회의원은. 석유에 빗대서 미중전쟁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터진 지금 공수처 선거법에 빗대서 미국 주도 북한 급변사태 임박을 얘기해야 되고, 석유에 빗대서 미중전쟁을 얘기해야 되고, 이런 큰 그림을 제시를 해야 저희들이랑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들 내년 선거 캐치프레이즈 뽑아놨어요. 친일파 토착 왜구, 이게 저희들의 내년 선거 프레이즈입니다. 따라서 한국당과 야당은 어떤 프레이즈 써야 돼요? 친중파 토착 짱깨, 맞죠? 따라서 해주세요. 친중파 토착 짱깨 타도자. 그게 내년 한국당과 같은 야권이 내세워야 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왜냐, 쟤들이 친일파 토착 왜구라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럼 너는 시진핑 못 봐는 친중파 토착 짱깨 이놈들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다시 한 번 하죠. 친중파! 토착 짱깨! 박살내자! 아니, 이렇게 한국당이 뛰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 게임을 못 뛰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어디 전당포에 전당을 잡혀놨나.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해야죠. 진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제도 택시기사랑 얘기를 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 말이 자기 문재인 미워 죽겠는데 한국당은 안 찍는다 이거예요. 쟤들은 배불러 터진 이상한 놈들이어갖고 쟤들한테 표를 주고 싶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정성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진 보다 깜짝 놀랐거든. 그 광화문에 나경원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무슨 빨간 그 이런 무슨 패션쇼에서 있는 그런 복도를 걷더라고. 그래서 야, 요새는 태극기 집회에 무슨 저런 식으로 무대를 꾸미나 보다 했더니 역시 쟤들이 말을 잘 만들어. 오마이뉴스랑 저기 얘들 보니까 노컷뉴스를 보니까 레드카펫 밟은 나경원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다가 발칙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렇게 패션쇼 같이 하려면 이 형의 비키니 입고 나오지. 이 형의 비키니 입고 나오지. 아니,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게 진정성이.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빨간 저기 뭐 손수건 하나 메고서 이러고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패션쇼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냐고 거기를. 이 진정성이 없는 거야. 이 진정성의 출발점은 나 저 사람들 보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 이제 포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정성을 연기해라예요. 따라서 해주세요. 진정성을 연기해라. 언제 인생을 진정성 있게 살아본 적 없는데 언제 진정성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배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을 연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진정성을 연기해 가면서 인격살인과 인민재판 탄핵 이후에 탄핵 때부터 거기에 사냥개로서 표독스럽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야비한 사냥개로서 뛰어왔던 사실을 자기들이 통렬히 자성할 때 그때 진정성 연기의 단초가 생기는 거라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렇게 우울한 날이지만 오늘 굉장히 해피한 날이에요. 자, 우리 다이렌 보세 탱커에 잠자고 있는 2천만 톤 세관 통과전인 이란산 원유, 그걸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깨갱된 중국, 그걸 축하하면서 우리 만세 한번 불리죠. 중국 폭망 만세! 중국 폭망 만세! 북한의 방 만세! 북한의 방